박시동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방금 들어온 소식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장중 1,460원 돌파. 아휴, 1,500원 넘어갑니까? 오늘 환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아니 그 이전에 넘냐? 너무 뭐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네네네. 방금 들어온 받은 글이 있습니다. 예. KBS 파우치 박장범 사장 임기 시작하자마자 사람이 달라져서 내란 이후 내란 취재팀과 명태균 취재팀을 꾸려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KBS 창원 방송본부 기자가 명태균 관련 자료를 다 입수했다고. 예.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박장범의 현재 태도는 그래요. 제가 KBS 네. 내부의 레이더를 돌려보니까 예. 박장범이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단독도 뭐 하나 계속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박장범이가 사실 김건희의 눈에 들어가지고 네. 쬐끄만 파우치 이크 발언에 그냥 김건희가 열광해가지고 네. 그 사장 시킨 것 같은데 네. 사장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 내란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갑자기 모드를 180도 바꿔가지고 변신? 네, 변신을 했다는 거죠. 야, 변신만 한다면 뭐 그냥 한덕수가 배워야 돼요 박장범한테. 상황을 일단 보고 죄를 사할지 말지 정도까지는 생각해보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소식이 하나 있고요. 예. 자, 소장님. 이제 그 내란 한 3주 네. 지났습니다. 네네네. 우리 한덕수의 지금 이런 태도를 보면서 야, 뭔가 제2의 지금 계엄령, 제2의 내란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사태가 조기에 수습이 되고 뭐 수습이 되려면 원래는 멀었지만 내란범들이 죄다 감옥에 가고 총살되고 그렇죠. 그래야지, 척결이 돼야지. 척결. 그래야 우리 진짜, 윤석열이 잘 쓰는 말로 척결이 돼야지. 수거가 되든지. 예. 그래야 사실 이제 진짜 끝이긴 하지만 일단 헌재 재판은 임명되고 수사가 특검을 통해서 정식으로 출범을 하고 헌재는 헌재 스케줄대로 가다 보면 조기에 끝나고 그럼 이제 시간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사실은 경제계가 바라고 있는 한국 사회가 그래도 질서 있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계가 빨리 윤석열 파면 결론이 나오기를 오매불망 바라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지금 그게 계속 늘어지고 늘어지는 거에 더해서 웬걸 내란 잔당들이 지금 남아서 정부에서 지금 계속 뭐 꿈틀꿈틀대고 나오는 뉴스들이 지금 뭐 불확실성도 키우는 방향으로 가니까. 글쎄 말입니다. 지금 뭐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노심초사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안 좋은, 그러니까 원래도 안 좋았지만 안 좋은 데다가 안 좋은 시그널이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해지면서 가중되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환율부터가 사실은 문제인데요. 환율 1,464원. 1,460원입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이유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근본적인 원인 하나 보고 이제 단기간의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환율이 원래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 첫 번째는 일단 미국이 강달러화할 수밖에 없는 외부 조건을 일단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우리 계엄 전부터 말입니다. 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에 금리를 뭐 4번 내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내리려고 하는 전망을 좀 약화하면서 2번 내리는 것으로 현재 전망이 바뀌었거든요. 미국 형님이 금리가 높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금리하고 미국 금리, 우리의 금리와 미국 금리차가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미국이 안 내리는 상황을 가정하면 미국이 이 금리가 세다면 세계적으로도 봐도 미국으로 돈을 쏠리겠구나.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세겠구나. 그럼 상대적인 통화는 약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어저께 크리스마스에 확정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뭐냐? 지금 한국은행이 생각할 때 경기 하강 위험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경기 관리를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예고를 어제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금리 추가 인하를 정식으로 발표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미 10월, 11월 두 차례 0.25를 낮추긴 했는데 내년에 경기 이 성장률 둔화, 긴축 등등을 고려해 보면 지금 낮추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이제 끝도 없는 추락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서 지금 봐서는 한국은행이 이 과감하게 2번 내지는 3번을 낮출 것 같은데 문제는 시기인데 상반기 빨리 내릴 것 같아요. 어저께 발표에 따르면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는데 한국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우리 코가 석자니까요. 그럼 미국 금리가 높고 한국 금리가 낮으면 돈이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 이 환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외부 변수, 구조적인 변수가 일단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탄핵 스케줄이 점점 꼬이면서 불확정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 이탈, 한국 경제 위기 이런 그 잡다한 심리들이 전부 다 움츠려들어가지고 회복될 기미가 없으니까 네. 환율이 뛰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오늘 1464를 지금 장중으로 보고 있는데 예. 어제 밤에 이미 런던이랑 장외에서 1460을 찍었기 때문에 예. 오늘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자세히 짚어볼게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치냐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최고점이 1483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IMF 때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예. 1900원까지 예, 갔던 그 정도 기억이 갔습니다. 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지금이에요. 예. 그럼 이게 뭐냐면 거의 국가 재난급 환율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순히 이 정치적 위기, 민주주의 위기로서의 계엄과 이 사태를 보고 있지만 그 여파가 경제적으로도 재난으로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 이 동시적인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최악의 상황인데 이게 지금 원화의 실질 가치를 환산하는 게 있어요. 단순히 1400 얼마냐를 떠나서 GDP, 물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진짜 원화의 가치는 얼마냐라고 봤을 때 1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구매력을 고려했을 때 얘기라고 봤을 때 세계적으로 보면요. 일본 말고 그 다음에 꼴등이에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4개국 비교 대상국 가운데 일본 엔화를 제외하면 거의 63위 정도. 이런 현상은 윤석열 들어서서 그렇습니다. 확연해진 거죠. 그 전에 없던 현상이고요. 그렇죠. 윤석열이 만든 재난이고 네. 지금 윤석열이 아주 쐐기를 박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말이죠. 예. 그 한덕수 탄핵하면은 1,500원 넘을 거라고 한덕수 탄핵하지 말라는 식의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이게 얘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네. 탄핵은 빨리 한덕수 등등등과 할 거 없이 이 예. 사태 전체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 상황이죠.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 환율을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너무 불안한 상황인데 라고 해서 사실은 당국에서는 구두 개입 또 립서비스, 심리 안정 조치를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어요. 일단은요. 예를 들어 한국은행의 말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정도 환율로도 우리 금융 관련한 여러 가지 기관들에게는 큰 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말은 일단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은요. 그러면서 뭐 외화를 들고 있는 외화 자산 중에서 위험률을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위험 가중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2년 전에 제일 높을 때 그때보다도 낮고 등등등 해서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립서비스입니다. 최상목이는 우리도 즉시 가능한 여러 가지 시장 안정 조치가 있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한가라는 걸 이제 제가 좀 말씀 나누고 싶은데 말은 태어난 것처럼 하지만 지금 우리 국가가 환율에 대응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 조치가 다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아마 뭐 뭘 쏟아 부을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환 당국이 이 정도에서 환율을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방어선이 만약에 설정이 되잖아요. 그게 오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국이 저 방어선을 설정했는데 뚫렸네. 그러면 그동안 들어갔던 실타는 다 무용지물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다른 나라의 환율 조작국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환율 조작국 소리는 당연히 듣는 거. 이미 뭐 미국한테 우리는 뭐 찍혀 있는 상황이고. 찍혀 있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 그나마 뒤탈이니까 뒤에 가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데 방어선에 들어간 돈이 아깝다는 거죠. 그렇지. 총알이 없는데. 다 그냥 증발된 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어선이 뚫린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환투기 세력으로부터의 공격력이 점점 더 또 공격의 동기가 점점 더 세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을 구축하면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이거는 하나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지나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왜냐면 그 전에 미리 지금 저희 같은 사람들은 듣는 게 있고 또 지표를 보면 바로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어선이 여기입니다. 1차 방어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사실 방송에서 아는 사람들도 하는 둥 마는 둥 하죠. 근데 1410선에서 방어선이 한번 있었고요. 20에서 있었고 27원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30원 선에서 아리까리 했는데 계엄으로 이게 한 번에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2, 30원 단위 그 방어선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지나고 나서 여기가 뚫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은 하는데 이게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여러분 3일 전에 국민연금을 통해서 지금 우리 당국이 환율 방어선을 1450원에 설정했다는 얘기가 시장에 터졌습니다.
반은 의도적이라고 보고 아니면 반은 에이 모르겠다. 뚫린 김에 저 릴리스 된 김에 선언하자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1450선이라는 게 방어선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럼 이제 뭐냐? 이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약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무기가 이제 방어선이 설정됐다라는 게 공개되는 순간 이거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 당국이 할 수 있는 지금 모든 조치가 현재 동원되고 있는 중인데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고 있는 중인데 오늘 1464가 나왔다는 건 뭡니까? 안 맥히고 있다는 거예요.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1465.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동안 요 며칠 상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살짝 설명드리면 네. 국민연금에 그러니까 우리 당국의 1450선의 방어선이 있었다는 게 폭로된 첫 번째 전략 뭐냐? 국민연금의 환해지 조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할 때는 환해지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해지라는 거는 환율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말하거든요. 네. 내가 지금 뭐 1,400원에 1달러랑 바꿨다. 그러면 내가 다음에 이걸 국내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이거 1,300원이 되는 것도 싫고 1,500원이 되는 것도 싫고 하니까 나 여기다 고정할래. 그게 이제 환해지라는 거거든요. 네. 환해지하는 비용도 좀 들어가고요. 어쨌거나 수수료 좀 내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환해지를 하지 않아요. 그걸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돈을 달러로 바꿔서 해외 투자하면 그 들어올 때가 내년에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단기간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적게는 10년, 20년 있다가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예. 굳이 내가 이걸 지금 고정값으로 묶어두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 그래서 환해지를 하지 않는데 네. 정부가 국민연금 보고 야 지금 환해지를 해라고 하면은요.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한다라는 것은 환해지할 수 있는 선물안이라는 걸 구입하라는 뜻이고 그 선물안을 다시 시장에다 구입해서 잡아 돌리면 은행이 그걸 사게 되고 네. 은행이 그거를 또 해지하기 위해서 달러를 빌려다가 시중에다 팔게 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찌르면 옆을 찌르고 옆을 찔러서 네. 시중에 달러가 풀리게 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 예.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을 개입시키게 하는 단추를 누르는 그 시작 버튼이 1450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지난주에. 아이고. 그러니까 1450에 당국이 국민연금을 찌르면 버튼을 계속 누르면 1450원에 예. 시중에서 은행들이 달러를 계속 풀게 만드는 시스템이 이제 가동되고 있다는 게 근데 그 실탄이 뭐 바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환해지할 수 있는 전략적 비중은 이런 얘기까지 공개를 하면 그래서 말씀드려도 되겠죠. 저 전술 작은 단위의 전술적 환해지 하는데 한 250억 달러가 볼륨이 있고요. 네. 거기서 추가적으로 10%까지 더해서 전략적까지 합치면 약 합쳐서 10 앞에 5 앞에 10 그래서 15가 총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 750억 달러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무한히 가능한 건 아니고요. 예. 50억 불 정도를 국민연금 버튼을 1450선에서 계속 누르려고 현재 시스템을 준비시켜놨다. 750달러는 계속 빠지고 있고. 네, 750억 불. 그렇죠. 1450선에서 달러를 계속 풀도록 눌러 하면 그냥 계속 눌리는 예. 그런 상황으로 일단 이게 첫 번째예요. 지금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연금 보고 한국은행으로 직접 가지고 와. 내가 달러 바꿔줄게라고 하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달러 스왑인데요. 예. 이건 2022년 9월에 100억 불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너는 시장에서 달러 사지 마. 사고 싶으면 나한테 갖고 와. 내가 그냥 바꿔줄게. 내 창고에 달러 있거든. 이렇게 하면서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달러를 바꾸는 거예요. 2022년 9월에 100억 불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한도가 500억 불이거든요. 근데 이틀 전에 한도를 650억 불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네가 갖고 있는 네 돈으로 환해지를 하는 게 750억 불. 또 돈 필요하면 나한테 갖고 와. 한국은행. 내가 650억 불까지는 너한테 돈으로 바꿔줄게. 예. 라고 하면서 지금 국민연금을 통해서 최대한 이론적으로만 봐더라도 약 1,300억 불 정도의 국민연금 동원 시스템을 지금 현재 마련해 놓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마어마하게 사실 국민연금이 만약에 이건 이제 이론상 최대 금액인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동원되면 국민연금이 환차손을 나중에 얼마나 입냐면 한 100억 불 정도면 한 1조 내외를 입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원하게 날아가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이게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죠. 세 번째 카드는 뭐냐면 한국은행이 은행들 보고 야, 너 외화 채권 들고 있지? 가지고 와. 내가 사줄게. 그리고 이 돈 갖다 써. 라고 해서 외화 채권을 관련해서 가지고 오면 바꿔줍니다. 달러로.
요거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한도를 150조로 늘려놨어요. 150조. 지금 얼마 집행됐냐면 한 2, 3주 사이에 19조가 집행이 됐습니다. 예. 이게 지금 세 번째예요. 거의 한 10분의 1이 날아갔네요. 그렇습니다. 예. 한 번에 10조씩 계속 2번 집행했어요, 지금. 예. 그래서 150조 중에서 19.6조가 이미 시행됐고요. 한국은행 RP입니다. 예. 이건 세 번째 대책이에요.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기서 쭉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네 번째는 은행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물환이라고 해서 달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회지할 때나 이럴 때 쓰는 돈인데 이것도 은행이 무한대로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뻥꾸가 나면 은행이 부실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규정은 국내 은행은 자기 자본 대비 50%, 외국계 은행이 한국에 들어온 애들은 250% 여기 규정이었어요. 근데 지금 자기 자본 대비 50을 75로 늘려줬고요. 외국계 은행은 250%인데 375%로 비율을 높여놨어요. 지금 부실 따질 때 아니야. 환율 막어. 니네들이 위험한 자산에 얼마든지 투자해도 진짜? 좋으니까 예. 내가 저 위험도 안 볼 테니까 무조건 달러로 막어. 라고 해서 은행들로부터 지금 현재 풀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예. 다섯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은행이 점점 부실해질 수가 있는데 아까는 달러에 관한 부실 위험도를 풀어준 거고 은행 전체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은행이 내년에 스트레스 자본 규제 도입이 되거든요. 네. 야, 네가 요 정도 위험하면 요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럼 그 테스트를 강화하면 점수가 낮아지겠죠. 그거에 대비해서 자본을 더 쌓아라고 해서 내년에 2.5% 정도 내년에 은행들이 자본을 더 쌓아야 되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걸 내년 하반기로 연기시켜줬습니다. 야, 돈 쌓지 마. 안전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달러 방어해. 이런 식의 대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냐 어마어마한 대책들 당국이 할 수 있는 대책들을 현재 가장 큰 규모로 현재 동원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금융 관련해서도 지금 전쟁이 났어요. 내란 수준의 전쟁이 나서 네. 총동원해서 1,450원에서 막으려고 하는데 안 막아지죠. 오늘 1,460원 터치했고요. 이 탄핵 문제가 길어질수록 시장에서는 답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사실은 내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발한 거예요. 폭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수습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하고 것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상황을 놓고 정작 현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당국의 저런 어마어마한 정책 이게 쭉 받침이 되면 아무리 탄핵이고 뭐고 불안해도 우리가 1,450원 또는 1,450원 이하로 환율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라도 하는지 은행들을 물어봤더니 은행들의 현재 최신 조사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KB 가장 큰 은행이죠. 1,400 후반대까지 열어놓는다. KB금융에 제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1,470까지는 충분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신한은행도 1,400 후반대까지 충분히 보고 있다. 하나은행은 1,450선은 무조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은행은 조금 약간 여기는 뭐 정부 아직 있긴 세니까 농협도 1,450 이상으로 보고 있고 예. 수많은 제가 인터뷰하거나 제가 오기 전까지도 전화 돌려봤거든요. 네. 저기서는 그냥 아예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진 것 같다. 상방이 아예 열려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하방이 아니라 상방이. 예, 이게 1,460, 70이 상방은 위로 열려 있다고 봐야 된다라는 게 네. 현재 전문가들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지금 난리죠. 달러 대비 지금 환율이 10%만 올랐다라고 해도 물가가 0.3%가 오르고요. 설비 투자가 7%가 무려 떨어집니다. 아이고야. 민간 소비가 0.4% 떨어지고 우리나라 GDP가 1%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이고 작년 요맘때에 올해 환율을 전망하면서 1,200 후반대에서 1,320선으로 전망을 하고 올해를 우리 경제 주체들이 시작했거든요. 예. 지금 올해가 안 끝났는데 1,460이 됐어요. 앉은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환차손을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입으면서 거의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회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니 뭐 1,400이 아니라 이제 1,500이 넘어가면은 그렇습니다. 뭐 철강 다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정확합니다. 있어요. 예. 원가 부담이 많은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네. 항공, 철강 업종 같은 데는 일단 외부에서 재료를 수입한 다음에 그렇지. 그걸로 만들어내서 네. 우리가 다시 마진을 씌워서 파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멍청한 사람들이 야 우리 환율이 낮아지니까 수출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수출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수입 단가가 어마어마해지고요. 네. 그걸 받은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달러로 바꿔서 나가면은 네.
경쟁력이 없어요. 그렇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강, 항공, 철강, 여행 이런 데는 지금 작살나기 직전이고요. 야, 그러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에너지 관련해서 석유나 가스는 이미 겨울철 앞두고 현재 당장의 직격탄으로 수입 원가 상승 부담을 현재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하는 업체 한두 개 정도 빼고는 지금 현재 모든 기업들이 현재 곡소리가 나는 상황이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도 위기에 몰려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요. 실제 마진율이 중소기업은 3-4%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차손만으로도 지금 10에서 20%의 추가 손실을 받기 때문에 올해 한 장사는 다 도루묵이 된 것뿐만 아니라 아이고야. 그동안에 벌어놨던 돈까지 까이고 내년 사업 전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이고 대기업들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수출 잘하는 회사들 몇 개는 그나마 버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회사들이 다 해외 투자를 좀 많이 했어요. 해외 채권이 많아요. 그 나라에 투자할 때 빚을 거기서 낸 채권들이 많습니다. 네. 그거 다 뭐예요? 달러 빚이에요. 여기서 갚아야 되는 달러 빚이 20%씩 오른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거기서 수출 몇 대 더 하고 자동차 몇 대 더 팔아도 의미 없어.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보고서들 나오는 게 거기서 정부 측 보고서 같은 게 이런 거예요. 거기서 수출 잘하기 때문에 여기서 차 한 대 팔아서 1달러에 팔면 여기 들어오면 1,200원 벌 거 지금 1,400원 버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나지 않느냐라고 헛소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수입해서 여기서 나가는 원가 부담은 아까 얘기한 거고 거기서 낸 외화 채권을 통해서 내야 되는 외화 이자가 20% 30%씩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환차손을 감당하고도 영업이익으로 내려면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비상입니다.